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을 모시겠습니다. 이 도곡동 땅이 이명박 처남의 명의로 있었어요. 잠깐만요. 정정. 네. 처남이 아니라 이명박의 형. 처남도 있었잖아요. 이상은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처남 명의로 같이 해놨었죠. 같이 갔었나요? 네. 근데 이 땅이 포스코에 팔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래냐면 이 땅을 팔아가지고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스의 돈이 또 BBK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BBK가 변신한 옵셔널 벤처스, 오랜만에 들어보죠?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이 있죠. 그러니까 도곡동 땅의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 BBK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옵셔널 벤처스로 변한 다음에 주가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꾸로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 옵셔널 벤처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 털렸죠. 본인이 있는 동안에는. 근데 대구 국세청에서 하필이면 포스코 세무 조사를 하다가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돼 있던 전표를 확인한 거예요.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미. 그때,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 내가 그 전표 봤다고 하셨죠? 전표였나요? 쪽지였나요? 전표 형태로 아마 감사실에서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한참 박근혜 씨와 이명박 씨가 후보 경선을 하고 있었죠. 2007년에. 그 시점에 아마 김만재 당시 포스코 회장하고 그 이야기들이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을 때, 포스코 땅을 원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죠. 네, 루머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루머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포스코 건설입니다. 정확하게. 포스코 건설이 이제 대구청에서 이제 본사가 지금 사무실이 송도에 있지만은 실제로 세적지는 대구청 관할입니다.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됐고 그 조사팀들이 그걸 보게 된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국장부터 그 조사팀 전원이 제 방에 이제 들어와서 보고를 도곡동 땅 주인이 이명박이다 하는 문서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봤다고 얘기를 했다가 좌천당하셨잖아요. 자천만 당했나 감옥도 갔어요. 감옥 2년 갔다 오셨죠. 예. 2년인가요? 2년입니다. 예. 그러면서 뇌물 어쩌고 걸려가지고 했죠. 원래 그 전에 차기 국세청장은 안원구라고 국세청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엘리트였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순진한 분이에요. 못 봤다고 하면 되지! 그걸 봤다고 해가지고 인생 조진 거예요. 몇 년입니까?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10년. 횟수로. 10년을 흘렀는데 전 이분이 최순실 재산을 찾으러 독일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나타났다 이분이. 지난주에 사진 나올 때 청장님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안민석 의원이 독일 갈 때 꼬신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실과 정책실을 한 7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는 아마 일반 공무원 중에는 최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죠. 청와대 내부를 잘 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청문회를 보는 순간에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그것도 받는지도 안 받는지 모르는 보고를 했다는 거죠. 세월호 당일날. 세월호 당일날. 그럼 자기들은 할 거 다 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다가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안보실장은 솔직히 자기들이 그걸 선조치하고 후보고를 해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고했다. 보고는 받았는 사람은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자기가 다 했다.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그러면 독일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독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이틀 뒤에 바로 가야 된다고. 그날 무조건
공항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도 안 알려주면서. 그래가지고 여기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절치에 여기에 어? 흉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엘리트 코스를 달리던 공무원이 이제 독일 교민들 왜 독일 교민들이 최순실 재산 찾는다고 자발적으로 결성했다고 했잖아 모임을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여기 껴가지고 그럼 나도 재산을 찾아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전에 가서 보니까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도곡동 땅 사건 이후에 네. 제가 그 이명박 정부의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사실 그 당시에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비리 정보들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그것도 재산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쭉 찾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이제 끌려간 거죠. 네, 끌려가서 갑자기 끌려갔고 거기에. 가서 내용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명박과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뭐 내가 하던 일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진 재산 부분하고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숨겨진 재산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 그 추정입니다만 네. 아직 그 밝힐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 거기도 경제 공동체예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거 언제 이건 내가 찾아야 되겠다 결심하셨냐고요? 찾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이제 처음에 저를 독일로 납치할 때 그 가기 전에 저한테 그래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좀 봐주시라고 그래서 저한테 서류를 주는데 딱 보니까 최순실 씨 일가의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아동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동복만원에서 외형은 지금 매형이라면 한 매출액을 이야기하는데 그 매출액이 한 1,800억에서 2,000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출액이. 매출액이라는 거는 많이 파는 금액 전체를 그렇죠. 말하는 겁니다. 이윤이 아니라. 네, 이윤이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뭐 매출액은 뭐 한 5%, 이윤은 거기에 5% 정도 뭐 이렇게 나는 거죠. 제조업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뭐 아주 잘 나는 건데 문제는 이 회사가 그 홍콩으로부터 2,000억을 받고 팝니다. 그것도 주식의 70%를. 네. 그러면 실제 그 재산 가치는 한 3,000억 정도 되는 거죠. 70%가 2,000억이니까 네. 그 100%면 주식이 100%가 한 3,000억 정도는 되는 거죠, 가치가. 그 주식 자본 그 전체 자산이 3,000억이 되면 그건 엄청난 큰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동복 만드는 회사에 3,000억이라는 평가가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 돈이 이제 들어오는데 2013년, 14년, 15년 들어오는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13, 14, 15년에 들어오는데 13년도에 또 그 이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예받을 수 있는 모범 납세자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돈이 2,000억이 이제 3년에 걸쳐서 2,000억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또 15년도에는 되사갈 수 있도록 그 옵션을 걸어 놓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죠. 그만할 가치가 있냐 의문이 들었는데 그게 또 3년 있다가 돌아나가 돈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샀으면 샀지.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정도를 쭉 보니까 그냥 바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에 있는 AEA라는 그 록펠러 자산관리 회사인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 홍콩에 있는 리엠펑 아시아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이 회사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외국에서 어떻게 그 한국 회사가 조그마한 그 아동복 회사가 그 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주식을 살라고 했으며 그 돈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가치의 돈을 주고 산 것이며 그래서
그 돈이 그럼 또 70%를 2천억에 팔았으면 그 개인들이 가지는 거거든요.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식을 파는 거니까. 개인 소유의 주식을 네. 70%를 구주를 가져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70%의 돈이 2천억이 들어가 어디로 갔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추적을 해봐야 그 회사 주인 최순실 씨 가족 회사 그 회사 주인이 가져간 거거든요 2천억을. 그리고 2천억 어디 갔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2천억을 쏜 회사에 본사를 갔더니 이거였어요. 여기 2천억 지난주에 이제 방송에 나왔었죠. 여기서 2천억을 쐈는데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그 2천억을 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고. 자기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전혀 모른대요. 그분도 명의만 빌려준 건가요? 아니, 이분들은 명의가 아니고 이제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하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로 그냥 이렇게 이름 올려주고 뭐 얼마 받는 그런 회사라. 그러면 그 돈이 2천억이 들어갔다가 그 개인한테 다시 밖으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은 네.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검찰이 독일 검찰이나 네덜란드 검찰 쪽에 협조 요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그렇죠. 찾으려고 하면 우선 그 외국에 있는 재산들은 일단 이 속지주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의해서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일단 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독일 검찰과 국세청 쪽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그 추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헤센주 검찰청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검찰청 차장하고 담당 그 검사를 만났을 때 이 한국에서 그 권한 있는 한국 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해주면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확답까지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이게 참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서 이렇게. 그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그런 결심을 했냐고 다시 여쭤보지만. 정말 이 재산들이 모든 사건에 이 돈이 없으면 사실 동력을 잃게 되죠.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들이 있는 한은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돈을 찾아서 완전히 뭐 한수를 하든지 국고로 넣든지 하지 않고는 아마 이런 일들은 아마 계속 앞으로 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산만은 반드시 찾아가 한수를 해서 우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과 재주를 투입해서 찾을 수 있다면 뭐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 회사가 옵션을 벤처스로 변한 다음에 주가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꾸로 도곡동땅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 옵션을 벤처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 털렸죠. 본인이 있는 동안에는. 근데 대구 국세청에서 하필이면 포스코 세무 조사를 하다가 이 도곡동의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돼 있던 전표를 확인한 거예요.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미. 그때 그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 내가 그 전표 봤다고 하셨죠. 전표였나요? 쪽지였나요? 전표 형태로 아마 감사실에서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한참 그 박근혜 씨와 그 이명박 씨가 그 후보 경선을 하고 있었죠. 2007년에. 그 시점에 비서실과 정책실을 한 7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는 아마 일반 공무원 중에는 최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죠. 청와대 내부를 잘 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청문회를 보는 순간에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그것도 받는지도 안 받는지 모르는 보고를 했다는 거죠. 세월호 당일날. 세월호 당일날. 그럼 자기들 할 거 다 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다가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안보실장은 솔직히 자기들이 그걸 선조치하고 후보고를 해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고했다. 보고는 받았는 사람은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자기가 다 했다.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을 모시겠습니다. 이 도곡동 땅이 이명박 처남의 명의로 있었어요. 잠깐만요. 정정. 네. 처남이 아니라 이명박의 형. 처남도 있었지 않나요? 이상은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처남 명의로 같이 해놨었죠. 같이 갔었나요? 네. 근데 이 땅이 포스코에 팔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래냐면 이 땅을 팔아가지고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스의 돈이 또 BBK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BBK가 변신한 옵셔널 벤처스, 오랜만에 들어보죠?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이 있죠. 그러니까 도곡동 땅의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 BBK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뭐 뇌물 어쩌고 걸려가지고 했죠. 원래 그 전에 차기 국세청장은 안원구라고 국세청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엘리트였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순진한 분이에요. 못 봤다고 하면 되지! 그걸 봤다고 해가지고 인생 조진 거예요. 몇 년입니까?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10년. 횟수로. 10년 흘렀는데, 전 이분이 그 최순실 재산을 찾으러 독일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나타났다, 이분이. 지난주에 사진 나올 때 청장님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안민석 의원이 독일 갈 때 꼬신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청와대 아마 그 김만재 당시 포스코 회장하고 회장. 그 이야기들이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을 때, 그 재산, 그 포스코 땅을 원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죠. 네, 루머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루머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포스코 건설입니다. 정확하게. 포스코 건설이 이제 대구청에서 이제 그 본사가 지금 사무실이 송도에 있지만은 실제로 세적지는 대구청 관할입니다.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됐고, 그 조사팀들이 그걸 보게 된 거죠. 네.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국장부터 그 조사팀 전원이 제 방에 이제 들어와서 보고를 도곡동 땅 주인이 이명박이다 하는 문서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봤다고 얘기를 했다가 좌천당하셨잖아요. 자천만 당했나 감옥도 갔어요. 감옥 2년 갔다 오셨죠. 네. 2년인가요? 2년입니다.